건강하고 푸른 도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희망의 도시, 명품 창조도시를 향해 비상하는 도시, 의왕시의 밝은 미래와 함께 하십시오. 오늘은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맞아 천혜의 자연 환경을 토대로 전국 최고의 명품 창조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계신 김성재 의왕시장님을 모시고 그간 성과와 앞으로 시정 방향에 대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의왕시는 주변으로 왕송호수, 발아산 휴양림 등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명품 도시로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민선 6기 의왕시장으로 출범하신 지 100일이 지금 조금 넘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벌써 이 지난 6.4 지방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저를 지지해주고 성을 주신 우리 16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앞으로 충실히 잘 이행을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민선 5기 재임 시절에는 교육과 복지 부분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거두며 명품 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장님, 민선 6기는 어떤 식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동안의 민선 5기 때는 열악했던 교육과 복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육은 경기도에서 최고 수준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복지는 특히 노인복지는 전국에서 최고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복지를 앞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질적인 어떤 발전을 해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로 만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민선 5기 때 행정 절차를 많은 부분 이행을 했으니까는 이제 민선 6기 때는 사업을 착공하고 마무리까지 잘해서 우리 의왕시가 교육과 복지, 주거환경, 문화예술 모든 면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민선 6기에는 명품 창조 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의왕시가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살려가지고 정말 우리 의왕시에 들어오면은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깔끔하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민선 6기 때는 우리 의왕시를 디자인의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는 개원예술대학교가 있는데 개원예대에는 디자인 분야의 이 전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대학입니다. 이런 개원예술대학교하고 상호 협력을 해서 우리 의왕시를 하나하나 바꿔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왕시의 각 동네 6개 동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 의왕시의 동네 곳곳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오전동의 공업지역이 보면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좀 슬럼화되어 있는데 그런 동네를 주민들 참여한 백화 만들기, 백화 그리기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안심마을 만들기를 해서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비상벨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응급 상황에 경찰관들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이 비상벨 같은 것을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안 등 이런 것들도 깨끗이 잘 디자인해서 동네가 환하게 그렇게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곡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가 지역의 간판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판을 이 정비라는 사업을 통해서 각자 부담 그리고 시의 지원을 통해서 LED 간판으로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각각 특색을 살리면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갈 계획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특히 10년 이상이 된 그런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위에 보면은 약간 도색이 이렇게 좀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약간 헐거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5대5로 그렇게 해서 도색을 새롭게는 도색 지원 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청이라든가 여성회관 등 공공청사의 그 어떤 디자인 같은 것을 새롭게 해서 시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을 전부 다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국도 1호변이라든가 큰 도로변에 이제 지나가면은 도로변의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꽃길을 조성해서 우리 의왕시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굉장히 화사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벽운 지식문화밸리 사업이라든가 정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곧 있으면 착공하게 될 텐데 제 임기 중에 잘 마무리를 해서 특히 벽운밸리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최고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운밸리 바로 옆에 롯데 복합 쇼핑타운을 조성해서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와서 쇼핑도 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의 복합 쇼핑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의왕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한층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철평동의 철도 문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노원초공사가 지금 전남 나주로 이렇게 최근에 이전해 갔는데 그 이전해 가는 부지 3만 평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이 공원부지 그리고 첨단 이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에 고천동 중심지구가 오래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그간의 사업이 지지부진해 해왔던 것을 앞으로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이곳에 행복주택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주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일종의 이제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어떤 이 기반 시설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이 지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쭉 추진되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내년 2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10월 달까지는 준공하고 시민들에게 오픈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백운 지식문화밸리나 도시개발 사업 등 그 다양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라는 시장님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시장님 그 정책을 추진하시다 보면 생각과 달리 그 반대에 부딪혀 애로가 많으실 때도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떤 때 그 가장 어려우신가요? 네, 이제 제가 지난 4년 동안 시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도 많으시고 반대하는 주민도 많으시고 이렇게 찬반 엇갈리는 그런 사업의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시장으로서 이 두 측 다 모두 다 우리 시민인데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건설 경기가 아주 침체가 돼가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추진하는 쪽에 이 입장에 있는 분들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분이 한 80% 되고 반대하는 분이 20% 된다고 해서
제가 추진하는 쪽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손을 들어드리고 그래서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양측 간의 의견을 서로 잘 조율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잘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투명하고 서로가 이렇게 양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랄까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고 그럴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시장으로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특히 재정 규모가 굉장히 열악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는 우리 어떤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특히 지방도의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로를 예를 들어서 뭐 한 500m, 1km만 하더라도 뭐 300억, 600억이더라고. 네. 우리 1년에 가용 예산이 약 20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교육과 복지, 도로, 교통 모든 분야의 사업들 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막대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 중앙부처의 행정권한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우리 의왕시가 86.5%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그린벨트를 하나 풀어서 도시개발하는 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린벨트를 풀고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재정적 부분하고 개발 부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네. 시장님 그 지난해 9월 말 그 의왕시 그 부곡동 일대가 전국 유일의 그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촉발시켰었는데요. 네. 그 이후 성과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9월 달에 우리 의왕시 부곡동이 전국 유일의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된 그 이유는 우리 부곡동 일대에 철도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군집해 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철도대학이 최근에 한국교통대학으로 변경이 됐는데 철도대학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철도박물관이 있습니다. 철도박물관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의 그런 모습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인재개발원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를 만드는 철도 열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의 R&D 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관련된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키면은 철도 산업이 부흥하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을 연계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한 것들이 철도 특구 사업인데요. 작년 9월 달에 철도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먼저 의왕역에다가 철도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철도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의왕시에 가볼 만한 관광지역들 그리고 철도의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왕성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인데 지금 현재 왕성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이 사업자 선정에 있고 그런 것들 잘 진행이 되면은 내년 10월 달에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왕성호수 인근에는 자연학습공원하고 그 다음에 조류생태화학관, 철도박물관이 있고 또 최근에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이런 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연계가 되면은 레일바이크를 타러 오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또 인공습지를 보면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자연학습공원을 구경하면서 생태 체험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원이 있는 곳이 바로 왕성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에 ICD 내륙 컨테이너 기지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바로 옆에다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 철도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왕성호수 레일바이크 사업과 함께 왕성호수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호수 주변에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시민들이 왕송호수가 전에까지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고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했더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생태 탐방로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힐링하고 건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왕송호수의 수질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수질이 뭐 6급수 이렇게 됐었는데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 최하위가 6급수인데 왕송호수 6급수였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 작업을 추진해가지고 지금은 4급수까지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4급수는 농업용수로서 가능한 그런 급수로서 이제는 수질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더 좋은 그런 청정 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5일 날 어린이 축제라고 있는데 내년 5월 5일부터는 어린이 축제를 어린이 철도 축제로 명칭을 바꾸고 철도를 테마로 한 그러한 철도 축제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날 이 어린이 학습공원에 자연학습공원에 약 15만 명 이상의 시민과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철도를 테마로 한 어린이 철도 축제가 더욱더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잘 추진하고 그리고 이에도 어린이 철도 학교 그리고 그다음에 철도 공원, 철도 거리 등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최근에는 철도 테마 거리를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내년에 약 17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우왕역에서 왕송호수까지 연결되는 철도 테마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철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정책을 추진하시다 보면 다 그렇듯 그 일부 시민, 극히 일부 시민 단체에서 이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이 여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추진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레일바이크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민단체와 논란도 많고 해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증을 해봤는데 두 차례의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이 전부 다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봤더니 비용 편익이 똑같을 때는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익이 더 크면은 1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두 연구 용역 결과 BC 분석 결과가 1.2가 나와서 사업성이 좋은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쭉 추진하다 보면은 손익분기점이 사업을 개최한 이후에 9년이 지나면 순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그 수익이 전부 다 이렇게 시라든가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 연구용의 결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러한 논란들이 이제 다시 이제 불거진 것은 사업자를 1차 공모를 했었는데 사업자 한 군데도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서울 메트로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공기업이 부채 비율을 130%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내부 사정에서 참여를 안 했던 게 큰 원인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곳에 보면은 레일바이크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삼척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춘천 그리고 전남 곡성 이런 곳의 경우에는 폐선로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기반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새로이 선로를 깔고 거기에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려다 보니까는 초기 투자 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의왕시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5대5로 투자를 해서 이익도 5대5로 이제 배분해 가는 구조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차 재공모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사업자에게
획기적으로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한 거죠. 당초 우리 의왕시가 이 투자하기로 한 돈이 103억 원 있는데 그 10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의왕시가 전부 다 기반 시설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의 민간 사업자는 철로를 깔고 선로를 깔고 그리고 이 레일바이크하고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이제 레일바이크 사업과 틀리 꼬마 열차를 또 도입하려고 했는데 꼬마 열차 뭐 토마스 열차라고 하기도 하고 링컨 열차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꼬마 열차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꼬마 열차하고 레일바이크하고 그다음에 이 선로 까는 거 이 세 가지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민간 이 사업자가 당초에는 약 100억 원 남짓 이제 부담하게 된 것을 42억 원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성이 이제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전부 다 부담이 반 이하로 이제 이렇게 줄어드니까는 이번에 2차 공고 때는 많은 이제 기관들이 관심을 보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제안서를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소한 3개 정도의 그런 업체에서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최소한의 이 42억 원을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기반시설 투자를 했으니까는 기반시설 사용료를 약 5%를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매년 받고 그리고 이 정상 이윤 7% 이상의 이윤이 났었을 때는 민간 사업자가 우리 의왕시에다가 이익을 또 이렇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도록 했고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기간 이제 이윤이 창출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이고요. 당초에는 그런 이제 그런 기반 시설 그리고 선로, 레일바이크, 꼬마열차 이 모든 것들을 30년이 지난 운영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시한테 기부 체납을 하도록 했는데 그 기부 체납하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보더라도 15년이 지나면은 그런 선로, 레일바이크, 꼬마열차 이런 것들 다 우리 시에 한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 봐서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해서 어떤 뭐 큰 이익을 내려고 하는 계획보다는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부곡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제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00명, 2000명, 3000명이 평균적으로 왕송호수에 찾아와서 레일바이크도 이용을 하고 자연학수공원도 탐방을 하고 인공습지도 보고 조류생태과학관도 방문하고 그리고 철도박물관도 방문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곳이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고 이것을 레일바이크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환경단체가 일부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와 민간이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 그리고 침체된 부곡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예. 시장님의 그렇습니다. 말씀이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왕시는 그 과거 그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에서 이제는 그 찾아오는 도시로 이렇게 변모가 됐는데요. 예. 그 이후로 교육 경쟁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다 이렇게 네. 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교육 지원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은 경기도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사를 가고 우리 학생들이 인근에 학군이 좋은 그런 도시로 전학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랬던 것이 최근에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소원했던 지역이 인근의 평촌, 신도시였고
그리고 과천이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그런 시에서 마저도 우리 의왕시로 이사를 오고 그리고 전학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순석의 학생들도 전학 가는 학생들보다도 전학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떠나가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교육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검증이 됐는데 특히 고등학교 수능 표준 점수에서 우리 의왕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의 교육 경쟁력을 갖는 걸로 최근 3년 동안 계속 검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작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고 1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그 규모가 2년보다도 3배, 4배의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러면서 학교의 어떤 시설, 환경을 개선시켜 드렸고, 고등학교에 3개 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 중에서 3개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 드렸고, 학교 체육관, 학교 급식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방과 후 프로그램,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영재 프로그램, 그리고 성적이 미달된 학생들에 대한 보충 수업, 그리고 예체능 프로그램, 특기 적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장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리고 학교 폭력도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행복한 그런 학교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외적인 이제 성장을 발전을 이제 기해 왔으니까는 앞으로는 내실 있게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마다 약간의 교육 수건 사업들이 있는데 내손 이동에는 지금 현재 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칭 내손 중학교를 설립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임기 안에 내손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동의 모락고등학교가 우리 관내 5개 고등학교 중에서 작년에 개교를 했었는데 모락고등학교만 유일하게 기숙사 없는데 기숙사를 내년에 이렇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항상 배우고 즐기고 그리고 그러한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해 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그 주요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안전한 의왕을 만들기 위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망신시키는 그런 굉장히 참담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 사고를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왕시는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회 안전망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도 강한 도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구조역이 발생했는데 우리 의왕시는 단 한 차례에 한 건의 구조역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리독감도 이렇게 몇 차례 있었지만은 조리독감도 한 차례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의 태풍이 몰아쳐도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 의왕시는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여건이 산들이 많고 지대가 높아서
비가 많이 오도 바로바로 이렇게 밑으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자원봉사자도 많고, 그리고 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관련된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잘 돼 있어서 우리 의왕시의 범죄율, 강력 범죄 사고가 경기도 수도권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최하위 수준이고, 그리고 화재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학교폭력이 없고, 그리고 우리 의왕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살률이 낮은, 계룡시 다음으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그러한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 의왕시의 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잘 이렇게 갖춰 나가고,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잘 거쳐 나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더욱더 잘 시켜서 우리 의왕시가 더욱더 안전한 사회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왕시의 이 그런 안전 관련된 기구들이 현재 분산이 되어 있는데, 교통, 방범, 재해, 교통, 이러한 이 관련된 그런 기구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민선 6기에는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기관과 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 안전을 더욱 매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끝으로 그 시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제가 민선 6기 시장으로 재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수도권에서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의왕시를 더욱더 잘 이렇게 발전시켜서 우리 의왕시가 수도권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정말 돋보이는 그런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품 도시는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부산시라든가 대규모의 그런 대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초고층 빌딩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자연이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이 사람들,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따뜻한 도시, 그리고 교육과 문화, 복지, 예술이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를 저는 명품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왕시를 잘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시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